네, 안녕하세요. 네, 요집사 박광 네, 변호사입니다. 서동의 얘기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좀 채권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신고를 하려다 보니 이 금액 네네. 맞나, 금액 뭐여야 되냐 이런 좀 고민을 또 하실 수 있어서 기존에 네, 사실 수익자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네, 또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가 또 상세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설명드리고자 네, 맞습니다. 네, 이 영상을 좀 찍게 됐고 설명을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파산 채권 금액 산정 어떻게 하나요? 와 관련해서 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 넣고 또 500만 원 넣고 뭐 또 400만 원 넣고 해서 1000만 원 넣었어. 네, 그런데 그 거기서 뭐 불려주겠다고 한 거가 이자가 또 있을 거고 네네. 그렇게 해서 뭐 1000만 원 넣었는데 뭐 200만 원 이자를 그 실제로. 불려주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1200이라고 네. 해야 되느냐 1000이라고 해야 되느냐 일단 그 문제부터.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계약상 음, 우리가 그 이자 수익에 대한 채권을 주장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네,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좀 그게 지금 과연 얼마나 좀 실효성 있는 주장일지 음, 그거는 또 좀 별개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안내할 때는 그 이자 수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사실 모호하고 네, 그게 인정받기 또 쉽지 않다고 보여서 그걸 제외했다. 네, 요렇게 이제 정리를 네.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일단은 음,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그 채권이 나한테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면은 좀 이제 시다스 측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이 증빙해야 되는 절차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네, 내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는 음, 게 좀 더 그렇죠. 네, 실효성 있는 방법이 음, 아닐까 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네, 이 금액이다. 금액으로 네, 기준으로 가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시더스 페이, 뭐 쇼핑몰 등을 통해서 썼어요 또. 네. 뭐 예를 들어 물건 샀어. 네, 이자 수익도 받고 네, 그런 100만 식으로. 원어치 네네. 뭐 이렇게 사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이거는 또 네. 차감하는가? 네. 그 어플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하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 네, 그걸 공제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납입한 금액에서 뭐 이자 수익을 받았거나 아니면 좀 지더스 몰 같은 데서 사용한 음, 그런 금액들은 공제를 하시는 것이 채권액으로 신고하시는데 좀 더 용이하고 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 부분은 네, 공제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 뭐 이자 수익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뭐 특히 이제 펌상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네, 그분들은 이제 넣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음, 채권 신고를 한다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그 음, 채권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네. 부인을 하고 일부 너무 많이 받은 거는 돌려내라. 네. 어, 하는 절차까지 진행될 건데 네, 음, 잠깐 이제 옆길로 샜는데 일단은 이제 일반 이제 순수한 피해자 분들께서는 좀 내가 얼마를 처음에 넣었고 그리고 내가 쓴 금액이 얼마인지 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그 공제된 금액이 채권 신고 금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 뭐 수임자들은 저희가 이제 안내를 상세하게 또 네네네네.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온라인 소송 참여 페이지에 그 숫자를 다 기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 보고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검토하고 판단해서 채권 신고 해드릴 테니 음. 저희 이제 뭐 수요자분들께서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기입 잘못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또 확인해서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했나요를 굳이 물어보시지 않아도 네네네. 저희가 되면은 또 된 거에 대한 피드백 드릴 네. 테니까 네. 그거 좀 기다려 주시면 네. 되지 너무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정 두 개이신 분들. 그렇죠.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서브 계정이 있는 네.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두 개를 다 합쳐서 네. 하나의 금액으로 다시 맞습니다. 네. 계산해서 신고를 하는 하면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혼자 이제 채권 신고 하실 분들은 당연히 그 증빙도 두 음, 개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지급 명령을 두 번 받았다면 두 개 다 내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에피캐시에 화면이 두 개 다 하면 이제 두 개 다 내시고, 음, 뭐 입금도 이제 두 개 계정에 입금한 거를 다 증빙하셔야 됩니다. 음. 그런데 신고할 때는 그냥 합쳐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간혹
첫 번째 계정은 예를 들어 이익이 났고 네. 두 번째 계정이 손실이 나서 두 번째 계정만 하시는 분이 네. 있는데 이거 사실 네. 그 속이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내가 실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증빙을 안 하신 거기 때문에 네. 두 개를 합쳐서 이익이 나면은 사실 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시면 안 되고, 네. 분명히 이 절차에서 이제 뭐 특히 금액이 과도하다 하면 네, 네, 네. 아마 밝혀지실 거기 때문에 그거 속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마지막 네, 질문도 시간 좀 뭐 많은데. 많이 주시는데 렌트, 네. 렌트를 받으신 분들 뭐 이거 이제 제 뭐 배경은 설명 안 드려도 이거 뭐 네, 들으신 제가 분들은 지금 다 알 알겠죠. 네, 거고. 차량을 네. 지금 뭐 이제 네. 시가스 통해서 그렇죠. 두 가지가 크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렌트차를 지금 운용하고 계신가? 네, 아니면 렌트차 도저히 못해서 반납했다. 네,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뭐 시더스에 넣으시고 뭐 시더스 뭐 해피캐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 하신 분들은 채권 신고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차량의 어떤 그 잔존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량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할 텐데 음, 이제 그런 것들과 내가 시더스에 가지고 근데 뭐 시더스에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넣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차량을 좀 가격을 제외하고 어떤 채권 신고를 할 여지는 있지만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피해자분들은 아마 시더스에 그 넣은 금액과 그 차량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채권 신고를 한다 하면 사실상 음. 그 채권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렌트료가 뭐 시세보다 비싸다 싸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빙할 거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시더스페이에서 100만 원 렌트로 했는데 시세로 보니 뭐 60만 원일 수도 있고 70만 원일 수도 있고 8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손해는 얼마냐를 어떻게 증빙할 거냐. 그거를 숫자로 낸들 네. 다툼이 상당할 거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 금액이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뭐 운영하고 있으시다면은 채권 신고 좀 어렵다. 네네. 네. 어, 만약에 뭐 민사나 이런 재판을 통해서 어떤 그 손해가 확정되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그랬다면 그걸 공개한 어떤 금액들을 채권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그 앞단에서 이제 거치셔야 하는 그 절차들이 또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만약에 반납을 해서 채권이 확정이 됐어.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렌트 회사에서부터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2천이든 맞습니다. 3천이든.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차는 없고 네, 이 시더스 페이를 통해서 뭐 손해가 확정됐다. 그렇죠. 이러면 이 금액은 넣을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일단 이제 그 렌트 회사에서 들어오는 청구되는 뭐 해지금이나 아니면 해약 위약금 같은 것들을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은 네. 그 자체로 이제 시다수와는 별개로 그렇죠. 또 이제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 부채 초과 상태가 된다면 이제 또 굉장히 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께서는 또 이제 뭐 개인 이제 뭐 도산 절차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경우에는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시더스에게 어떤 그 손해에 대한 그 청구를 할 수 있을 여지들은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분들은 채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하실 수 있는데 그 자체 그러니까 채권 신고만 하고 지금 또 이제 배당되는데 어떤 기간들도 필요하고 또 채권 신고한다고 바로 그러니 그 렌트 회사와의 권리 관계가 채권 신고를 통해서 바로 해소되고 그런 아니죠. 네 이제 그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할 수 있으시지만 네, 이 좀 복잡한 권리 관계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 수임자분들은 저희가 이런 증빙 내세요 하면서 이렇게 어디 보시고 어떻게 계산해서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개략적으로는 채권 금액 산정을 네.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시고 또 모르시겠다 네. 하시면 네.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네. 뭐 전화로 주시거나 네. 하면 저희가 그 질문들은 또 취합해서 네. 또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이제 모집사 그 온라인 소송 페이지에서 채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숫자를 기입하고 증빙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코멘트를
달아서 이 부분은 보충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 지금 당장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안내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